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자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시세는 어떤가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약보합권, 거래소는 강보합권의 흐름입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삼성 SDI, SDS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라든지 모비스 등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대우조선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섹터인 조선주들은 약간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플러스 반전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철강 섹터들은 좀 약한 모습, 포스코의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백화점 어제 좀 강했던 흐름만큼 오늘은 살짝 눌린 홈쇼핑주들과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섹터 쪽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자재 섹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좀 급등 부담감 때문에 승고르기가 일정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KCC가 다시 또 삼성과 연결돼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얘기 뉴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들이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면세점 관련 섹터 쪽에서는 호텔 신라가 좀 약세로 전환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함께 다시 또 약세 분위기이고요. 화학주들도 장 초반 반등 이후에 약간 좀 승고르기 들어가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르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모직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게 형성되면서 지금 장대 양봉을 길이를 좀 늘려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좋고요. 합병 주총 앞두고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을 많이 던지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금요일 날 본다라면 합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주의 3분의 2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석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절대적으로 안심하기 위해서는 한 45%가량 표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기대감도 있는데요. 뚜껑은 아직 안 열어봤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일모직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제일모직 한 20만 원 부근에 1차적인 좀 저항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은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물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금요일 날 정도 아침 정도까지는 일단 좀 추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한 18만 5천 원 정도에다가 오늘 저점권에 좀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 키우네요.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 게임빌, 컴투스 모두 좋고요. 위메이드가 한 5% 정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NC소프트가 중심으로 또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NC소프트가 최근에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오늘도 한 3%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또 반대편에 있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모바일 게임주들이 바이오주들 조정 끝나는 무렵까지는 좀 반등 가능한데요. 일단 NC소프트 차트로만 본다라면은 약 한 23만 원 부근에 강한 좀 저항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약 한 22만 원 정도 오늘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더 유지하시면서 고점 돌파 한 번 더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워낙 바닥에서 많이 기었던 만큼 최근에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 조정받을 때 조정을 안 받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한 5만 원 정도의 저항대까지는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이 약 한 4만 3천 원 정도에다가 마지노선 설정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컴투스도 최근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던 그런 만큼
좀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뭐 16만 원 정도의 저항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태라면은 오늘 저점권인 한 14만 원 정도 지선 설정해서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의 강세가 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주 좋고 원익 IPS, STS 반도체 등의 강세도 한 2에서 4%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도 한 6월 저점 형성 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도 한 2.6%가량 오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장비주들은 앞으로 좀 꾸준한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과 중국 기업 간의 M&A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충격을 입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장비주는 수혜라고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도 만약에 마이크론을 인수한다라면 추가 투자를 단행을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쫓기 위해서 가겠고요. 만약에 이런 리스크 위험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기 위한 투자를 더 단행한다라면은 또 역시 장비주들한테 수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장비주들 최근에 오래 쉬었던 만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트론을 비롯해서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원익 IPS라든지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회복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저점 기준으로 해서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조금 더 유지하시되 다만 21선 부근 돌파 여부는 좀 더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롱생명과 크게 밀립니다. 지금 7%대 약세예요. 신약 허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롱도 지금 같이 밀립니다.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 코롱 그룹주들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코롱생명과학 신약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실적은 안 나오는데 신약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서 조금 사실 위태위태했었는데요. 생명윤리법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막히는 모습이죠. 국내에서는 좀 시판이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법이 개정이 되든지 간에 뭔가 좀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략적으로 뉴스를 좀 보시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국이 안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어느 면에서는 반 정도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과거에 나왔던 법들이 하도 오래전에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그런 법들도 앞으로 좀 개선 절차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오늘 저점권에 마지노선 설정하셔서 좀 보유하신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장대 양봉의 한 중간 부근이 23, 4만 원 부근에서 돌파가 좀 안 되면 단기적으로 좀 막힐 건 예상해 드렸는데 바이오 주식들 대부분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코롱생명과학이 가진 좀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이런 부분도 같이 다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저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한 20만 원 정도 이상 회복하는 여부까지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워크아웃 추진설에 휘청이고 있는 이 대우조선해양 지금도 10%가량 밀립니다. 은행주들 오늘 반등에 나섰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여전히 이 하락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죠. 네, 대우조선이 급락을 하는데요. 대우조선이 만약에 워크아웃 들어간다라면 은행권의 타격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워크아웃이 들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최선은 자율협약 이런 정도가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은행권의 좀 부담도 좀 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도 최악의 지금 상황이지만 실적에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너무 없었고 그동안 가래를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다 뛰쳐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이번 기회에 오픈을 해서 확실히 털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일단은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